안녕하십니까. 323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핵심 백문백답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은 1페이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한천입니다. 한천은 요번에 실한천, 산한천, 설한천 등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시고 작년에는 물론 젤리 강도가 나왔습니다. 우뭇가사리부터 자연한천, 고시리기 공업한천, 강압. 내일 이제 강의할 때 나갈 겁니다. 공업한천은 고시리기 원료로 가압 탈수법을 이용해서 분말 가루로 만듭니다. 그걸 알칼리 처리로 pH가 7.0 부근으로 조절해가지고 어떻게 두께가 알칼리 처리해가지고 하는 공업한천입니다. 우뭇가사리는 수침을 하고 수세하는데 해동 방법으로 합니다. 공업한천은 기계로 하죠. 기계. 그리고 우뭇가사리는 실한천에 말을 아까 실수했습니다. 공업한천은 가루한천이 나오지 실한천이 안 나옵니다. 가루한천, 공업한천, 가압 탈수법, 알칼리 처리고, 우뭇가사리는 자연에 말리기 때문에 동결, 융해, 해동, 융해 과정을 거치면서 실한천을 보통 만들어낸답니다. 그리고 실한천은 자르다 보면 실한천은 이제 길이가 35cm고 두께 폭이 6mm 절단으로 해가지고 동결 해동을 하는데 한 2주 정도가 반복을 합니다. 야간에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도가 좋고요. 낮에는 상온 5도 10도가 좋답니다. 말씀 내일 강의를 같이 하면 저도 이제 막 정리하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순수가 없이 많이 됐는데 내일은 이것저것 좀 정리를 많이 할 겁니다. 한천은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고 요번에는 뭐냐면 이제 300페이지입니다. 김용희 책 가진 건 300페이지인데 2016년 12월 10일 수분사 2차 기출 복원입니다. 김용희 그때 시험 볼 때 여기는 답을 떠나가지고 김용희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이 적었겠죠. 적었으니까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내가 아는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답지가 별도로 보니까 서술형이거든요. 정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어보는 걸 먼저 적든지, 그러니까 정한대로 물어보는 것만 적고 빠지든지, 아니면은 물어보는 걸 적으면서 거기에 대한 특징 같은 걸 앞뒤로, 개념 같은 걸 앞뒤로 먼저 적어주고 물어보는 걸 적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할 시간이 없다면은 물어보는 걸 적고 밑에다가 수산물 특징이라든지 왜 지금 질문이 받았고 내가 적느냐, 그런 개념을 한번 적어주면은 남들보다 차별된 답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김용희 시험 때 내가 틀린 답도 알면서도 많이 틀렸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여기가 분무법, 그레이징 답이 틀렸고요.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민해가지고 10분이 그랬네. 그레이징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답을 적지는 못합니다. 내가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출제한 사람도 답 적으라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시고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해때가 올해 이해때 형식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을 하는 입장이니까 기출문제, 특히 이해 문제를 보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험서는 너무 담닥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적는 게 문제잖아요. 적는데 적 못하면은 적지는 못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간세사 시험을 볼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때 20기를 땄는데 우리 동기가 140명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2번이나 제가 가락을 먹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적는데 연습을 하는데도 아는 거하고 적는 건 다릅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적는 데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답지가 별도로 16장인가 그렇다더라고. 그러니까 연습 찍고 답지가 있는데, 그리고 틀리더라도 2줄 꺾고요. 검은 볼펜입니다. 파란 볼펜은 안 됩니다. 검은 볼펜만 쓰고요. 조건은 그대로 딱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하 여백, 원래 문제 하나 끝날 때는 끝, 이걸 적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진짜 마지막에 이하 여백, 왜냐면 부정 방지입니다. 그런 것도 좀 정하시고, 그래서 쓰는 데 대해서 최단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남은 기간에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되겠지만 카페도 보고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를 적어 보십시오. 그래야 심장이 적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이 전 문제인데, 행정고 3패, 고등어가 충격에 비해 3패가 빠르다. 올해 3패, 지지를 하고 산소와 결합은 3패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염장법입니다. 염장품에 대한 방법은 염장법이죠. 염장법의 종류, 물관법의 장첩, 장면이 왔습니다. 그 다음 냉동품에 장기 저장되는 이유. 냉동품을 하다 보면 장기 저장은 미생물이 일단 억제라든지 되겠죠. 그러니까 후면 상태에 들어간 잠자는 상태가 되죠. 그런 냉동을 하다 보면 산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지질도 뭐 활성화도 안 될 것이고 산패한다고. 그럼 미생물의 어떤 활력을 못하니까, 생육을 못하니까 역시 부패 진행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냉동품 장기저장, 냉동품이라는 것은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수산물의 특징을 먼저 적고, 그리고 장기저장 이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냉동을 하다 보면은 변칙이 뭡니까? 변화가 냉동 변성이죠. 그리고 방지하기 하는 어떤 제품이 냉동 수리미에 설탕을 첨가하는 거죠. 자, 냉동품의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라는 거 원료 전처리라 그러면은 보통 바다에서 잡았을 때 또는 근해 이 근방에 제가 이제 있는데 부평이니까 인천 근방에 잡아가지고 바로 가공하는 단계하고 다를 겁니다. 바로 가공하는 단계는 동결할 필요가 없죠. 바다는 동결하겠죠. 동결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레이징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해동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료 전처리는 해동 개념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대략고 인천 앞바다에서 바로 잡고 바로 가공한다고 동결을 안 하니까 해동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분류해가지고 제품 맞게끔 가공하면 되겠죠. 그런 개념을 전체적으로 어느 시각에서 질문했느냐는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어묵의 수산 연제품이라는 근육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연제품의 탄력 형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예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치기름 당근 통조림, 그러니까 120도 이상 고온에서 이제 하는 게 참치기름 당근, 기름. 그 다음 통조림 일반적 가공 순서, 아까 전에 했죠. 가공 순서, 원료 선별을 하기 전에 조리 샬징을 하는데, 통조림의 냉동, 그러니까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해동이 필요하겠죠. 원료 전처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통조림 밀봉 가공 살공 중에서 탈기 밀봉의 목적, 그리고 참치기름 당근 통조림 고온 살균한다. pH 연관성, 개념을 잘 모르는데 부산 코너에 들어가면은 pH를 대서 정리를 해놔야겠습니다. 그거라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다음 주는 그걸 좀 봐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용의 가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진짜 헷갈리겠다, 저도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으나 그런 걸 위주로 합니다. 왜 헷갈리냐면은 원산지 면제 대상은 무포장, 그리고 대행포장,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요구했을 때는 원산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산물 1억제에 관계돼 가지고 등록 면제 대상은 등록 요건이 있고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상이라든지 부가가치제법상 면제 대상인가 될 겁니다. 행상, 그리고 직거래 한다든지 유통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전산 직거래 한다 할 때 원산지 유통 1억, 그러니까 수산물 1억제의 등록 대상 면제입니다. 그게 헷갈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수산물 처리가 다르다. 어육의 사후 변화가 수산물 처리다. 그래서 자기 소화 단계, 그리고 사후 경직 단계, 이런 특징을 좀 적으면서 가공 활용하는 방법을 적으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BM입니다. VMB가 아닙니다. VBM의 선도 판정 원리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작년에 제가 책 쓸 때 적었으니까 한 1년 넘었네요. 그때 수준을 하고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시고 지금에 대한 김용의 또 많이 생각이 다르겠죠. 이론을 많이 정립했으니까 그걸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여기 예상 문제에도 VBM 값하고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VBM 값하고 2에 보면은 EPA DH, ATP, VBM, 네, 2, 그러니까 법령 말고 2 파트에 143페이지 있네요. VBM 값을 올려놨습니다. ATP K 값 같은 것도 올려놨고,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김용의 그 원고하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정리를 해주시고, 논 문제 같으면 본인이 한 김용의 걸 보고 예상 문제를 한 30문제를 적어 보시고 담당시키던 빵구였던 거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그 다음에 11번,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K값. K값은 ATP와 관계되는 겁니다. ATP.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EPA, DH, 콜라겐. 그 다음에 이제 그 9급이나 7급이 있는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1차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324배 연근의 서식하는 해수로 오르중 골병의 소라는 해수로 있는데 조미건 오징어의 전처리가 있고요. 꽁치 볼더 통조림의 특징하고 전처리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참치기름 통조림이 있습니다. 참치기름 통조림 행동고시 기출 문제죠. 이게 고수책에 있는 걸 그냥 인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 그냥 찍어서 했거든요. 그 다음 수산통조림의 품질 변화, 이건 반드시 중요해요. 제조 중 가열, 중량 감소, 경도 변화, 일수축, 지방 변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통조림 제조 및 제장 중, 이거 아까 얘기했죠. 어골 영양이라든지 어골 영양, 항화수소, H2S 발생, 스크루바이트, 이때 예상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술에 용출하고 중금속, 안티몬, 포맨, 도금할 때 통조림 포맨, 그리고 주석에 용출할 때 햅삽을 준수해야 되겠죠. 위생 관리 잘한다든지 이런 걸 적어놨고요. 그 다음 329페이지가 등원 흡수 곡선입니다. 온도가 뭐 처음에 이랬던 TDD 나왔거든요. 2차의 기준입니다. 1차도 나왔지만 올해. 그 다음에 우리 때 2회 때가 동결 곡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이 놀 줄 알았는데 등원 흡수 곡선이나 AT블럭 안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장미역, 간미역, 알기산, 기능식품 알기산이 있습니다. 미역, 김 같은 거네요. 다시마 같은 거. 용도, 방부성이 있네요. 노화 방지가 된답니다. 알기산. 그 다음 미역, 김, 그리고 원산지, 혼동위장 있고, 그 다음 수산 가공의 목적 334페이지입니다. 이게 우선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인용도 많이 했지만, 그냥 수험생 후배들이 제 말 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인용하면서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가장 제가 대학 교수들 책이라든지 고등학교 책을 인용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말보다 박사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조하시고. 335 수사 어육의 수분 함량과 저장성입니다. 이게 이제 AW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 다음 수산 발효식품의 저장입니다. 337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오징어 전처리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까네라 액체 전력이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소금의 비율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339 계열입니다. 계열인데 보면은 계열 순수가 공정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어체 처리하고 어육이네요. 어육 처리를 하는데 전처리를 과정을 다 거쳤죠. 그 다음 전처리하고 나서 식습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미오겐을 이제 제거합니다. 망상 구조에 도움이 안 되는 미오겐을 제거해가지고, NaCl 소금을 첨가해가지고요. 고기가리 하면 소금하면 삼투압이 나오죠. 그리고 염용성 단백질 용출을 시켜가지고 가열하면 계리고 방치하면은 세팅이 됩니다. 물론 계리 행성입니다. 이걸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어육을 전처리하고 수세가 미오겐 제거하고 고기가 소금을 첨가해가지고 소금을 첨가합니다. 수세가 소금 첨가해가지고 고기가리 합니다. 그리고 염용성 단백질 용출해가지고 조절해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고 나면은 방치하면 세팅이 되는데 불가역성이 됩니다. 다시 그걸 불을 지우더라도 어떤 불가역성 성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리 안 들어갑니다. 그게 망상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유에 가옵니다. 어유의 강, 건성화, 경화, 중화, 이런 게 어유의 셀프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원로 전처리가 341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의 어분의 개념 어유 있고 아까 있고요. 수산원의 변질, 변질을 보면은 341페이지 미생물, 호수, 갈변, 산화, 동결.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사상물 해가지고 간염형 독수행 오늘 카페도 올렸습니다. 한천
금주품의 종류, 오는품과 냉온품. 냉온품은 저장성이죠. 오는품은 맛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니까 결국은 오는품에서는 맛을 하니까 소금 농도가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저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오는품의 저온 저장이 골드체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 과정이 있고, 동결 수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조림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치 은어의 전처리. 전처리를 했는데, 그냥 전처리 무슨 거, 이러 하는데, 그러니까 위치 물어볼 때, 그 용어, 문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설명해서, 아, 어떤 포인트에서 전처리를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만들고 나면은 사후 처리, 이런 개념을 잘 보고 문제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액주입, 통째로 기능당도 액주입하는 같은 거고, 탈기, 살균에 대한 보틀리스콘 작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분질 변화 검사 포장했어요. 그리고 항화 흑비한 어드이전 같은 게 있고요. 캔의 변형이 있고요. 페놀캔 같은 거. 페놀캔 같은 것은 있잖아요. 팽팽하잖아요. 안에서 부풀어 나갑니다. 그거는 탈기 밀봉의 어떤 실패작입니다. 밀봉의 어떤, 흥결이 놓은 겁니다. 밀봉의 실수가 놓아가지고 진공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페놀캔입니다. 페놀캔. 그 다음에 일반검사, 개강검사. 이게 일반검사, 개강검사가 15년도 놓았죠. 그러고 나서 화학적 검사가 통전에 일반적 검사 포장 순수가 있고, 주수기 함량 같은 것도, 하는 것이 화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기 연수교재인데요. 이거는 어떤 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지금 간다. 근데 컴퓨터에 보면, 2차 하나에 보면은, 컴퓨터상, 그러니까 9월 15일날 김동희가 2회 때, 2회 연수를 그 부산 기장 가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내용을 한 거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9월 15일날 컴퓨터 다음 카페 정부수산품질관리사에 들어가면 2차람 밑에 쭉 보면 9월 15일날 연수 교재 가지고 그걸 제가 인용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가면요, 수산품질관리사 과목에서 정리행무다 대수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품질인정 이력 주주 수산 정도 친환경, 그 다음에 인정국가 있고요. 품질 퀄리티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검사 특산물, 그 다음에 특산물 11가지 조미가공품, 해조가공품 오늘 올려놔서 특산물 통제 단순 내부 핵감용 해가지고 제가 좀 올려놨죠. 그 컴퓨터에 이제 검토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젓갈류 10회, 그 다음에 지리적 포시 32족 이하, 그 다음에 지리적 뭐 PGI라네요. 그 다음에 포시 등록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완도 같으면은 전복, 미역, 김, 다시마, 넙치 같은 게 지리적 수산물이 되어 있네요. 보성, 29일날, 일요일날, 28일날, 제가 벌교로 갑니다. 벌교. 제 처갓집이거든요. 벌교 가는 거기는 꼬막이 지리적 포시가 되어 있는 꼬막. 완도 있고요. 그 다음 기장. 부산의 기장은 미역입니다. 미역 다시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수 받을 때 기장에 가서 받았습니다. 여수는 굴이고요. 아무리 미꾸라지가 있네요. 신안이 김이네요. 신안. 그 다음에 이제 유기식품의 구제 완화, 유기식품, 양식상 대상. 양식상은 무항생제가 있습니다. 넙치, 무지개, 송어, 이런 게 1차 다 넣었습니다. 1억 추적 관리가 있습니다. 자, 생산, 가공, 유통, 소매 단계에서 수산물 1억제가 있고, 이게, 수산물 유통법에 농산물법에 있다가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농산물은 우수 판매품입니까? 우수 판매품. 농산물은 우수 판매품인가 그렇습니다. 판매품인가. 근데 이제 수산물에서는 우수 인증품입니까? 우수 포시제입니다. 포시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의 우수 포시제라고 그러면요 3개가 들어간답니다. 하나는 1번 1억 추적관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번에 포준고객이 들어가고, 그리고 3번에 특산품이 들어갑니까? 특산품. 하여튼 아래 강의했는데 저도 그때 부산 애들이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는 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우수 판매품이란가? 우수
판매? 하여튼 우리는 우수 포식품 안에 수산물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포시 제도도 들어가 있고요. 이력추적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산지 포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력추적, 관리, 포중, 구격, 특산물. 이게 수산물의 우수 포식품입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배우는 겁니다. 제가 뭐 다 그거 하겠습니까? 어딘가 우리 적어놨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심의 정무에 보면요. 자, 2차 수술행으로 가는데 13입니다. 심의 정무를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주 구격 5조죠. 물류 포준화가 있고요. 농산물 우수 관리가 있고요. 수산물 품질 인정, 이력 추적 관리가 있습니다. 수산물은 품질 인정하고 이력 추적 관리가 있고요. 농산물 우수 관리입니다. 지리적 포시. 여기서 농산물 우수 관리가 있지 수산물 우수 관리는 안 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수 포식품이라고 이제 수산물은 우수 포식품이라고 이렇게 또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력 추적 관리고 품질 인정이 들어가고 포중 구격이 들어가는가. 하여튼 그렇게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좀 내일 그까지 좀 정리해가지고 강의할 때 내일 이 앞에 법령리라든지 기본 강의는 내일 찍을 겁니다. 찍어 올릴 거니까 오늘도 지금 보고 이거 하는 건 올릴 거고요. 자, 원산지 포시제도는 355입니다. 포시제도입니다. 그 다음 원산 이식 이동이고 이식용 수산물, 그리고 원산지 판정 대상에 원산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수입해가지고 키웁니다. 치어를. 미꾸라지 3개월 이상이고 뱀장어 같은 거는 6개월 이상 돼야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물, 수산물의 포시제도는 12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노치 조피블락 같은, 이게 뭐냐면은 토탈 러브 캐치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꽃게, 토탈 러브 캐치는 공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게 있죠. 그럼 안 되는 게 뭐, 얘는 꽃게가 있는데 토탈 러브 캐치는 대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문제가 나왔죠. 대게는 원산지 포시 대상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이력 추적 관리에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가 앞으로 넘기면요. 또 하나 최근 올린 거 생굴하고, 그리고 뭡니까? 굴비를 반드시 이력 추적 관리를 요번 12월부터 업무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안전조사입니다. 생산 동간 유통단계에서 들어가지고 성분별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독소 같은 거, 방사능, 이거 우리 다 범위죠. 그러고 나서 누가 우리 재영인가 질문해가지고 제가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질문을 받아가 계속 올리고 있죠. 그 문제하고, 그리고 나 군에서의 대장군 검사, 일반 세군 검사 등을 해가지고 24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357페이지가 중금속 대상은 총수원 같은 거고, 유기물, 그리고 항생물질은 옥시테트라사이클론, 옥시린, 이거 내일 한번 시간이 없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칸부터 좀 올려야겠습니다. 그게 정리 대상이고, 물론 성분은 그러는데 대장군, 세군서, 장염, 비브로, 항생, 포탄, 이거 다 지금 미생물 같은 거 검사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소, 페루독소도 올해 방사능, 금지물법, 크로람페니콜, 잔류농, 일반 성분, 수분, 염분, 이렇게 기타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품질 검사, 작년에 식염이 나왔죠. 식염의 해압법, 천일염 같은 거, 올해는 이력추적관리 10짜리 같은 걸 준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소금의 정밀 검사를 하면요, 소금의 식염해압법에서 크롭산, 칼륨과 질산은 같은 거를 합니다. 쿤데스 이번에 공정한 거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밀검사 일반 성분과 유해 성분을 구분합니다. 염화나트륨이 70% 이상이 돼야 되고, 수분은 15가 알로 돼야 됩니다. 이하. 그 다음 수산물 분석 역할과 정보가 있고요. 김입니다. 김은 수출이니까 그림별, 아까 김은 신안의 특산부분이 있죠. 신안의 지리적 포시를 반대했죠. 지리적. 그건 이때 했죠. 신안. 김 같은 거 신안이지만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듭니다. 서해 5도의 특산물은 김이 들어갑니다. 꽃게 김, 마른 새우, 마른 근새우, 근새우.
그러고 나서 까다로운 액젓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액젓을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김에 대한 단계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기능식품 중에서 오메가3 정도 해가지고 지질에 대한 오메가3가 있죠. 그리고 나서 DHA, EPA 준비하시고 알기산 같은 거, 수산물의 영양순위, 단백질, 타우린 같은 거 성분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되지만 자유수 문제는 수분 활성도가 있고요. 지질은 산소와 결합 때문에 산패가 나오니까 그 문제 같은 성분이 얘기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선도 판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온도 정리가 있고 동결 있습니다. 자, 가공의 목적까지도 했습니다. 건조품의 가공 원리, 그 다음에 연제품의 어묵입니다. 어묵에 대한 가공 원리를 다 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달리기는 결이 납니다. 근데 냉동 수리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탕, 솔비탄을 넣습니다. 급속 동생입니다. 자원명태, 불가식 일괄 처리하여 한다. 이거는 냉동 수리미, 그러니까 어묵은 맛입니다. 근데 냉동 수리미는 그때 강의할 때는 그 강사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 사람 몰라가지고 몰랐습니다. 근데 맛을 하니까 저장성이 약하니까 얘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그러고 나서 냉동 변성을 방지하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 솔비탄을 넣습니다. 전처리 공정이 있고, 연제품 제조 공정, 체육 수세 같은 거, 그 다음에 고기 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옛날에 염식품이라 했습니다. 젓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품질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14조, 우리 품질 인정 14조 이하죠. 원료의 차별화, 제품 다양화, 브랜드 인지도, 관련성, STP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STP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4페이지 보면 그 미생물 구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NCM, 라지 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모넬라 같은 것이 음성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가 음성에서 N은 5, C는 0, M은 0, 4, 25g, 대문자 M은 0인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지금 카페에 올려놨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그 322는 아까 전에 205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323페이지는 아까 전에 300페이지 299입니까? 네. 299페이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364페이지까지 10월 26일 날 일단 마쳤습니다. 이건 이제 마치면서 제가 하지만 이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는, 그러니까 내일은 서울 핵심 백문백도 핵심 문제 예산 문제를 하면서 서울에서 또 준비한 문제 같은 거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불교 가서는 이거 위주로 할 겁니다. 시간상이 없어가지고. 강릉에도 일단 이거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제가 어정부에 한번 가가지고 그 형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강의 참석 못하니까 이거 한번 갖다 드리면서 상담을 한번 하고 형님 공부하는 거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되는 대로 2차 수술에요. 어디 갔습니까? 2차 수술에 이거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한 1, 2회 해가지고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 같은 걸 정리를 또 해가지고 한 2회 정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21, 322회를 323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뵙겠습니다.